안녕하십니까. 시사교육 날 김종환입니다. 지난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광장의 촛불이 민주주의의 새로운 장을 열었는데요. 하지만 탄핵안 국회 통과가 촛불의 끝은 아닐 겁니다. 촛불 민심은 이제 어디로 향할까요? 시사기획 날, 오늘은 탄핵 정국에 전북은 무엇을 목표로 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권 2표. 대통령 박근혜 탄핵 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통령 탄핵안은 가결 정족수 200표를 훨씬 넘는 234표의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해 이제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을 앞두게 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다음 날에도 전북도민 9천여 명은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가결됐더라도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끔 각성을 하고 우리 국민들이 위대한 국민이 승리를 했으니까 축하하는 의미에서 나왔죠. 만약 잘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면 뭐 즉각 하야를 하든지 퇴진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을 텐데 그렇지도 않은 걸 보면 아직도 국민들의 민심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이 자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우리 사회 전반의 개혁을 위해 촛불을 들어야 한다는 시민들도 많았습니다. 앞으로 많은 소외된 사람들과 다양한 목소리를 들려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북 지역 시민사회 단체들은 탄핵의 공을 넘겨받은 헌법재판소가 촛불 민심이 보여준 의미를 깊이 새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가 가결한 탄핵안을 헌법재판소가 국민적 상식에서 판단한다면 당연히 그 소추안을 인용할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이것만이 그동안 혼란 속에 놓여 있었던 대한민국과 국정을 다시 바로 세우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을 기다릴 것도 없이 박근혜 대통령이 즉각 퇴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컸습니다. 국민들의 요구는 헌법적 절차를 따르라는 것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 즉각 하야하라는 게 국민들의 요구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하야뿐만이 아니라 그의 공범적 책임을 지고 있는 내각까지 총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촛불이 타오르기 시작한 것은 국정농단 사태가 드러난 지난 10월 말. 전북 지역 노동, 종교,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비상시국회의가 촛불 집회를 주도했습니다. 이후 전북도민 총궐기대회는 5차례 열렸습니다. 수사 대상에도 박근혜 대통령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검찰 수사도 철저하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결과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우리의 촛불과 행진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참가 시민은 계속 늘었습니다. 초등학생부터 노인, 직장인부터 주부까지 남녀노소 계층을 가리지 않고 참여했습니다. 2차, 3차, 4차로 진행되면서 저는 초, 중등, 고등 학교 우리 그 자라나는 세대들의 참여가 많이 늘었다. 그리고 그들이 자기 발언을 하겠다고 요청하고 실제로 단상 위에 올라와서 자기의 견해를 밝히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는 준비된 연사가 나와서 자기 주장을 펼쳤다면 그 진행돼 가는 과정에서 일반 시민들의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러다 퇴진 여부를 국회로 떠넘긴
대통령의 3차 담화문 발표로 갑자기 전국이 어수선해졌습니다. 저는 제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습니다. 새누리당은 질서 있는 대통령 퇴진을 내세우며 탄핵에 등을 돌렸고 국민의당도 야 3당이 합의했던 탄핵안 발의를 미루자고 하면서 국민적 실망감이 커졌습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조합원들은 국민의당 전북도당 사무실을 이틀간 점거하며 조속한 탄핵안 발의를 촉구했고 탄핵안 통과에 새누리당도 적극 동참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요구가 잇따랐습니다. 역사의 주역이 국민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비박계 새누리당들이 이 나라의 운명을 쥔 것처럼 또 촛불의 민심을 왜곡해 가지고서 비박계가 이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고 있는 그러한 현실로 이렇게 전도된 그러한 현상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번째로 열린 전북도민 총걸기 대회에서 여야 정치권을 비난하는 목소리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각자 자기 생각들이 또 있고 계산을 하는구나. 이 국민들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닌데 계산적으로 간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지 말고 나라를 위해 제발 좀 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전북을 비롯한 전국의 촛불 민심이 함께 이뤄낸 대통령 탄핵안 가결. 그러나 여전히 혼란스러운 전국. 남은 과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촛불이 요구했던 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넘어서 우리 사회의 보다 근본적인 개혁입니다. 앞으로 전북 도민들의 민심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1987년 1월) 서울대생 박종철 씨가 경찰의 물고문을 받다 숨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석 달 뒤 전두환 정권은 4.13 호원 조치를 발표합니다. 이른바 체육관 선거를 통해 대의원들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간선제를 국민들이 직접 대통령을 뽑는 직선제로 개헌하자는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한 겁니다. 이제 본인은 임기 중 개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현행 헌법에 따라 내년 2월 25일 본인의 임기 만료와 더불어 후임자에게 정부를 이양할 것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연세대생 이한열 씨가 최루탄에 맞아 사경을 헤매면서 민주화의 불길은 더욱 거세게 타올랐습니다. 전북의 민주화 열기도 뜨거웠습니다. 전북 지역 대학생들은 재야 인사, 종교인 등과 함께 군부 독재 정권에 맞섰습니다. 6월 10일 이후 전주 종합경기장부터 중앙성당, 객사, 전동성당에 이르기까지 전주 시내 주요 도로는 시위대의 물결로 넘실거렸습니다. 풍나무광장은 지금은 그때는 사용되지 않았고 전동성당, 거기 성당이 있었으니까 그쪽의 부분들, 오거리, 국민은행 사거리 이런 데가 주요한 전주에는 전라북도에는 가족투쟁의 중심 도시였고 수만 명의 시민과 대학생들은 화염병과 돌을 던지며 경찰 진압에 맞섰습니다. 체류탄 쏘면 기절해서 막 시위하다가 다듬은 성당으로 그때는 다 피신을 많이 했죠. 성당으로
갑자기 체류탄 쏘면 이제 막 완전 온통 하얀 밀가루 뒤집어 쓴 것처럼 되니까 막 저희가 그 바로 앞에서 장사를 하거든요. 완전 밀가루 뒤집어 쓰고 문 다 닫고 그리고 도망치면 이제 그 떡골목 그 안으로 많이 도망을 가고 성당으로 가니 많이 도망을 갔죠 그때는. 전주뿐만 아니라 군산, 익산 등 다른 시군에서도 민주화 시위가 펼쳐졌습니다. 군산은 월명동 성당 등을 중심으로, 익산은 이리역 등을 중심으로 격렬한 가두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군산 뭐 역을 중심, 익산역을 중심으로 정읍, 남원 뭐 이런 데도 역시 민주화운동 세력, 민주화를 염원하는 전라북도 도민들이 역시 많이 모여 있었고 이제 집중적으로 전주가 이런 학생운동을 중심으로 역할을 했거든요. 직장인들, 이른바 넥타이 부대도 힘을 보탰습니다. 당시에 넥타이 부대라고 해서 가장 기본적인 어떤 숫자를 이뤘던 학생 중심의 이런 어떤 집회에서 일반 직장인들 넥타이 부대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죠.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중고생들이 나와가지고 대거 자유발언을 하거나 유모차 가족들이 대거 나오는 이런 현상들이 그 당시에는 일반 직장인들 넥타이 부대가 나왔던 현상으로 봤고요. 계속되는 시위로 장사를 하기 어려웠던 상인들도 시위대에 먹을거리 등을 전하며 힘을 보탰습니다. 아이스크림도 갖다 주고 그 채소 파시는 분들은 자기가 팔던 오이 같은 것도 막 그냥 갖다 주고 물도 갖다 주고 그때 그랬었던 것 같아요. 오이 같은 거는 그냥 막 퍼줬었어요. 그때 그래도 뿌듯했죠. 그분들도 같이 동참하는 마음도 많이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정말 너무 무서웠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또 사실 집회 나가면 막 중앙시장에 막 출단 터지는데도 거기서 막 치약, 물, 빵 이런 것들이 다 시민들이 진짜 하고 또 때로는 학생들 막 들어가면은 이렇게 셔터 내려갖고 못 잡아가게 역할도 해주고 어느 지역 못지않게 전주 시민이나 전라북도 도민도 민주화에 대한 열망에 참여했었다. 힘겹고 고달픈 농촌 문제, 노동 문제를 해결하자는 목소리도 쏟아져 나왔습니다. 우리 지역은 농업이 이제 강세를 보였으니까 뭐 고추랄지 쌀, 그다음에 그 수세 그런 문제들이 지역적으로는 제기되고 그런 상황이었죠. 그리고 열악한 노동 환경 그런 문제들이 함께 제기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6월 26일에는) 평화 대행진이 펼쳐지면서 중고등학생도 가세했습니다. 당시 전주 충경로부터 서중 로터리까지 1.5km 도로는 10만여 명의 시민으로 가득 찼습니다. 지금 이제 87년에 그 민주주의 운동의 성과를 바탕으로 이제는 자기 의사를 표현하고 그 표현된 의사를 가지고 상대방을 설득하고 합리적으로 자기 의사를 개진하는 그런 양상으로 시위 문화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체적인 어떤 토론 문화랄지 이런 것들이 정착되어 온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것도 바로 87년 체제 이후에 변화되어 온 우리 사회의 한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들불처럼 번진 민주화 시위에 전두환 정권은 한 발 물러서 당시 노태우 민정당 최고위원이 4.13 호원 조치를 철회하고 대통령 직선제를 받아들이겠다는 이른바 6.29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사회적 혼란을 극복하고 국민적 화해를 이룩하기 위하여는 대통령 직선제를 택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시민들은 대통령 직선제 쟁취라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6월 항쟁으로 표출된 시민들의 민주화 열망은 언론, 교육, 문화, 경제 등 사회 전반의 분위기를 바꿔놓았습니다. 또 민주화 요구는
7, 8, 9월 노동자 대투쟁으로 이어졌습니다. 민주노조 건설, 임금 인상, 근로조건 개선 등을 요구했지만 정치권과 중산층의 외면으로 어려운 싸움을 해야 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김대중과 김영삼 두 야권 후보가 갈라서면서 제야 역시 분열했고 그해 12월 결국 민정당 노태우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 시민사회는 혼란스러웠고 6월 항쟁의 의미는 빛이 발했습니다. 그 당시 이제 민주정의당, 또 통일민주당, 평화민주당 또는 이제 이쪽에 신민주공화당의 4당 체제가 있다가 이 과정에서 적정하게 자기 지역마다 기반이 있는 정당만 살아남았죠. 그 당시에는 뭐 진보 진영이라는 것은 클 수가 없었죠. 5년 뒤에도 3당 합당으로 여당이 된 김영삼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 그 뜨거웠던 6월 항쟁 이후에도 10년 동안이나 국민들의 민주화 열망을 억눌렀던 세력이 권력을 잡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이제 1992년 바로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되기 직전 선거에서는 바로 이제 3당이 지역적인 연립을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제 이 민정당 또는 이 신민주공화당 그리고 통일민주당이 통합해가지고 민자당을 만드는 바람에 그 당시 평화민주당은 철저하게 고립되는 이런 어떤 쓰라린 어떤 패배의 맛을 봤었죠. 지금 29년 전 6월 항쟁의 성과와 한계를 다시 꼼꼼하게 따져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4.19 혁명이 일어나고 그 군사정권이 등장한 이후에 그 군사정권을 다시 무너뜨릴 수 있는 토대를 형성한 게 87년 6월 민주화운동이란 말이죠. 그 기간이 약 27년입니다. 그러니까 30년 가까운 기간이죠. 30년 가까운 기간 동안에 그 군부라는 세력을 밀어내고 어떤 시민의 주권의식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30년 만에 마련했는데 그 뒤로부터 지금 약 30년이 흐른 거죠. (29년) 만에 다시 거리로 나선 시민과 학생들. 손에는 화염병과 돌 대신 촛불을 들었습니다. 그때와 무엇이 달라진 걸까? 그리고 이런 것들은 그냥 단순히 어느 날 갑자기 생겼다기보다는 굉장히 우리 문화의 뿌리에 그런 공동체적인 그 평화적인 그 노력으로 분쟁과 갈등을 극복해 보고자 하는 우리 선조들의 그런 그 가치관들이 스며 있어서 오랜 그 인고의 세월을 거치고 나서 그다음에 그것이 성장해서 평화로 이어지는 평화 시위로 이루어지는 그런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또 신세대들의 그 문화적 요소들이 있죠. 이 촛불을 연결시켜주는 SNS의 연결망이 전 지구에 이걸 펼쳐나가고 또 지구에서 지구 저편에 있는 한인들 뭐 한국의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사람들 정의로움을 지향하는 사람들의 그 요구들과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훨씬 더 강력한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광화문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열리는 촛불 집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 촛불 민심이 사실상 최순실의 국정농단, 최순실 게이트, 박근혜 게이트라고 이야기하는 여기에 집중되어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크게 확대해서 본다고 하면 정치 전반에 대한 문제제기이기도 해요. 그러면 지역 정치에는 문제가 없느냐? 이러한 문제제기, 이런 토론, 이런 걸 어디서 확인합니까? 서울에서 확인할 수 없지요. 지역의 촛불 집회를 통해서 그런 민의들, 그런 토론들이 일어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서울 집중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어떤 촛불 집회,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죠. 또 우리가 살아가야 될 토대는 지역이고, 그리고 이번 이런 촛불 과정을 통해서 진정한 지역 분권, 그러니까 각 지역이 각기 자기 몫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고 그런 지역과 지역의 적절하고 합리적인 통합으로서의 국가, 이런 개념을 이번 기회에 좀 마련해야 되는 게 아닌가. (1960년) 4.19 혁명, 1987년 6월 항쟁, 그리고 2016년 촛불. 이제 촛불은
어디로 향해야 할까요? 새로운 희망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지금의 선택과 결정이 우리 사회의 미래를 바꿀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2016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우리 이웃들의 속 깊은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송기춘 교수, 임성진 교수 두 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